자, 그 다음에 등위형이 있어요. 같이. 이제 등위. 일명 순서형이라고도 합니다. 순서형이라고 하는데 제시된 항목들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아래 열과 같이 항목 중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첫째로 갑지되는 거, 둘째로 갑지되는 거, 이게 순서를 매기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 사랑, 학식, 권력, 인격 어느 것이 제일 먼저일까요? 먼저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정해진 그 환경에 따라 또 이제 그때 느끼는 게 좀 다르겠죠? 지금 이 순간 뭐가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건강? 지금 이 순간 공부를 하시려면 학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무슨 형이다? 등위형, 순서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정 척도형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리커르트 척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설문지 할 때 응답 보셨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에게 이것은 뭐냐, 미리 척도의 점수를 부여해 놓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자에 미리 정해놓은 척도에 따라서 평정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가장 많이 리커러트 척도는 3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 물론 이제 척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응답에 대한 자유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마냥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많이 쓰는 것이 3점 척도, 5점 척도 정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상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했어요. 뭐 그저 그렇다, 제로 점수, 그 다음에 굉장히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여긴 5점 척도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기술한 것은 척도형에서 리커러트 척도입니다. 척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 지금 기술한 건 리커러트 척도예요. 리커러트 척도, 서스턴 척도, 거트만 척도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 비교법이 있어요. 조합 비교. 안 보이실 좀. 자, 조합 비교. 조합 비교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개의 조사 항목을 두 개씩 짝지어서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국가에 이제 영표하시에서 이제 두 개씩 짝지어서 해놨죠. 그러니까 미국 영국인지 미국 독일인지 영국 독일인지 영국 프랑스인지 독일 프랑스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이제 질문지 형태로 데이터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지 작성을 하는 그래서 요령이 일반 정상. 그러니까 질문지를 이제 배포하고 작성하도록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냥 이것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고요. 어떤 내용과 어떤 범위,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실시한 것을 명백하게 규정해 놓고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 실시 방법, 그 다음에 피험자의 익명 여부는 사전에 결정하는 거예요. 익명성으로 데이터를 얻어낼 것인지 아니면 기명을 해서 얻어낼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문서는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화려하게 장식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질문지 문항을 작성할 때는 간단 명료해야 돼요. 왜 그러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누가 봐도 그런 거 객관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기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항의 설명이나 지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문항의 수는 많은 것은 귀찮지요. 그래서 문항의 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지를 작성할 때 이렇게 검사 도구를 만들 때 어떤 대상에게도 불쾌감을 주게 문항을 작성해서는 안 돼요. 또 이제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게 문항을 작성하는 것도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지를 작성할 때 피험자를 난처하게 만들거나 곤란에 빠지게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질문지 작성은 피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 작성은 이제 해놓기만 하면 다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것이 질문지라고 했어요. 해놓기만 하면. 근데 이제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한 번에 쫙 기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놓고 나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는지, 문항의 설명이나 지시가 피검자들의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지에서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일본에 보시면은 1차적으로 작성한 실문지를 가지고 보다 예비 실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에 특정 집단한테 불쾌감, 유리함 이런 거 주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암시를 주는 거, 자극적 영향을 주는 거 이런 어구는 삼가해야 됩니다. 자,
질문지를 하는 거, 질문지를 제작하기 전에 질문지를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피검자가 어떤 것을 이것의 데이터를 얻어낼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잠재적 목적을 피검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의도하지 않도록, 의도하고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질문의 범위를 갖다가 문항의 수는 필요한 수를 갖다가 제한되게 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수를 최소화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좋은데 질문의 범위가 너무 좁고 한정적으로 반응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질문 문항 작성 요령입니다. 장점은 뭘까요? 시공간 제약 없다고 그랬어요. 경제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검사 도구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그렇게 뿌릴 수가 있잖아요. 얻어내요. 물론 회수율이 좀 낮을 수가 있어요. 많이 이런 그 연구에서는 그렇지만 비용이 적게 들고 제작이 간편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지를 배포함으로 데이터를 얻어내기 때문에 연구자가 피험자에게 주는 영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고는 개인적 생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 특성을 질문지에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응답을 좀 그 시간을 갖다 넉넉하게 준다면은 정확한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화된 질문지, 그 다음에 객관화된 문항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양적인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질문지예요. 대표적으로 양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질문지법, 통계 처리, 데이터를 얻어내서 아까 평정속도도 마찬가지. 어디 응답한 사람이 이렇게 몇 퍼센트 있고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질문지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관찰법의 장점은 뭐예요? 문맹자한테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질문지 일단 뭐예요? 글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어렵고요. 이제 회수를 해서 봤어요. 사실대로 응답했는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심리학 용어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요거 좀 헷갈리십니다. 자, 통계 처리 용어에 대한데 마이너스 방어가 쉽다라는 거예요. 방어가 쉬워요. 방어가 쉽게 나온다면은 정말 진실되게 자기 생각을 응답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질문지를 배포했는데 다 100% 회수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자, 질문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없고 자료를 엄격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지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면접법. 면접법은 만나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면접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면접인데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얻어낼 때 면대면의 상황에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피검자 아니면은 피면접자로부터 연구 목적이 봤던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면접법은 면접법 하나만 갖고 실시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설명했던 관찰법과 이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때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면접을 한다는 건 중요한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피험자 혹은 피면접자에게 자료를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면접자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겠죠. 다시 말하면 상담 용어로는 래퍼 형성이 돼야지 자료를 편안하게 이제 오픈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의 기능과 기본 원칙이 있어요. 면접의 기능, 진단 혹은 치료의 기능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은 물론 면대면의 관계가 면접 자체가 상담은 아니에요. 근데 상담은 기본적으로 면대면의 관계를 우선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자, 면접의 과정 중에 문제 해결을 하는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면접입니다.